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힌 복수극입니다.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 어떻게 자신을 괴롭힌 악질 친구에게 완벽한 복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결말이 얼마나 통쾌한지 들어보시면 소름이 돋을 거예요. 제 이름은 이수희라고 하고, 지금은 40대 중반의 성공한 사업가입니다만, 제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기억이 나는 순간부터 저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달동네 쪽방에서 살았는데 어머니는 지체장애인이셨습니다. 다행히 저는 온전했지만 어린 아들을 돌보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머니는 정신이 온전하지는 않으셨지만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고 온 힘을 다하셨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밑바닥 일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제 입에 들어가는 음식만 봐도 기뻐하셨죠. 어릴 때는 웃을 일도 많았던 저희 가족이었어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었던 건 아니에요. 그저 어머니가 저를 보며 웃고 그 웃음에 저도 따라 웃었고 풍족하지는 않아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라면서 우리 집이 다른 집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제 엄마가 장애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사는 걸 보게 됐어요. 어머니는 정말 온갖 굴욕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듯 기부금을 던져주고 일터에서는 노골적으로 무시당하고 심지어 성추행까지 당하셨죠. 저는 엄마를 너무 사랑했지만 무시당하며 사는 우리 신세가 싫어져서 반항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달동네에서 지체장애 엄마와 사는 이수희라는 게 완전히 놀림거리가 됐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도 모자라 하필 질 나쁜 친구에게 지목당했어요. 그 친구 이름은 민호였는데 의사 집안의 아들로 정말 거만하고 악독한 놈이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괴롭힘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를 완전히 꼬봉으로 삼으면서 친구들 앞에서 놀림거리로 썼어요. 처음에는 저항해봤지만 되려 얻어터지기만 했죠. 그 일로 경찰서까지 갔는데 지체장애 보호자인 저는 완전히 무시당했어요. 반면 의사 집안 아들인 민호는 잘못이 더 많았고 제가 더 많이 다쳤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죠. 점점 저항할 의지는 사라지고 완전히 기세에 제압당했어요. 그 인간의 꼬봉으로 3년 내내 굴욕적인 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민호는 저를 심부름꾼처럼 부리면서 온갖 더러운 일을 시켰죠.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다른 애들 숙제 대신 해주기, 심지어 돈까지 빼앗아 갔어요. 저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고등학교 2년 때 민호가 저에게 정말 끔찍한 일을 시켰어요. 학교 뒤편 창고에서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어오라고 한 거예요. 그 학생은 민호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민호는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협박용으로 쓰려고 했던 거죠. 저는 정말 하기 싫었지만 거부하면 제가 더 심하게 당할 게 뻔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창고로 갔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민호와 그 일당들이 그 학생을 나무판자로 때리고 있었는데 그 학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다음 날 그 학생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고 뇌진탕으로 일주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다고 들었어요. 다행히 깨어났지만 그 학생은 그 일로 전학을 가버렸죠. 민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학교를 다녔고 저에게는 입 다물고 있어라고 협박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민호가 무서워졌어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정말 위험한 인간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일을 신고하려고도 생각해봤지만 제가 동영상을 찍으러 갔다는 게 들통나면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었고 어차피 민호 아버지의 권력으로 덮어버릴 게 뻔했어요. 드디어 졸업을 했어요. 다시는 그 인간과 마주치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하필 알바하러 간 곳에서 민호를 만나게 됐어요.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나 싶었죠. 그 인간도 알바를 하러 왔지만 월급날마다 저에게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어요. 이제는 다 컸지만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저 자신이 한심했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엄마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길거리에서 파지를 주우러 다니시다가 끔찍한 차 사고가 났어요. 음주운전 차량과 부딪혀서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 됐죠. 저는 울며불며 엄마 곁을 지켰고 극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하지만 정신만 들었을 뿐 몸은 만신창이었어요.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알바하는 곳에서 겨우 가부를 받았는데
하필 그날 민호가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조금만 준다고 했는데 가방을 뺏어서 갑을 받은 돈을 발견하고는 엄마. 병원비까지 가져가면서 정말 몹쓸 말을 했어요. 너희 엄마 어차피 죽을 거 아니야? 이 돈으로 뭘 할 건데? 라고 말이에요. 여전히 그 인간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스러워서 괴로웠어요.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엄마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저는 완전히 절규했죠.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곧장 화장을 했어요. 엄마의 육고를 붙들고 차마 뿌리지 못해서 며칠이고 쪽방에서 지냈어요.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형사가 찾아왔어요. 가해자와 합의할 수 있게 도와줘서 5천만 원을 받게 됐죠. 주위에서는 많이 받았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그저 종이 쪼가리로 보일 뿐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신을 차리고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장애인이라고 가난하다고 무시당한 엄마와 제 인생.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도끼를 품었죠. 돈이 되는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할 줄 아는 게 몸 쓰는 것밖에 없어서 가구점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하게 됐어요. 우연히 그 가구점 사장님이 자수성가했다는 말을 듣고 멘토로 삼았어요. 힘든 일이라서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데 어린 놈이 끈질기게 일한다고 사장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점점 일을 맡기시면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보낸 세월이 17년이었어요. 저는 리퍼 가구점의 사장이 됐고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면서 전국에서 유명한 가구점이 됐죠. 부자가 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사는 동안 연애도 안 하고 장가도 가지 않았어요. 오직 돈만 바라보며 살았고 지칠 때는 그 고등학교 동창 민호를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런데 정말 웃기게도 어느 날 제 가구점에 민호의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어요. 이제 17살 된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는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때려치웠고 가출까지 해서 돈 벌러 온 거였어요. 형편이 어려워 보여서 일할 수 있게 해줬는데 그 원수의 아들인 걸 알고 헛웃음이 났어요. 하늘이 준 복수의 기회라고 느꼈죠. 알아보니 민호의 의사 아버지가 수술사고를 내면서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고 그 이후 집안이 완전히 기울었더라고요. 집안 재산은 민호가 몽땅 말아먹었고 지금도 술에 절어서 맨날 부부싸움만 하는 통에 아들이 삐뚤게 자란 거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민호 아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민호가 고등학교 때 한 학생을 심하게 폭행해서 그 학생이 후유증으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바로 제가 동영상을 찍으러 갔던 그 사건이었죠. 그 학생 가족이 민호 집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그 때문에 집안이 더 기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민호가 저지른 악행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였어요. 세월이 흘러 완전히 입장이 바뀐 게 그저 허탈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민호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옛날에 친했던 것처럼 달라붙는 민호를 적당히 상대해줬죠. 이제 집 하나밖에 없는 민호가 그마저도 과분하게 느껴졌어요. 여전히 성실하게 일할 생각은 없고 한탕해서 돈 벌 생각만 머리에 가득한 민호에게 질 안 좋은 형님을 소개해줬어요. 사기꾼 기질이 다분해서 사람들이 멀리하는 인간이었죠. 돈에 혈안이 되어 있는 민호에게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민호 아내가 저에게 꼬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는 걸 보며 쓴웃음이 났죠. 아들 핑계로 자꾸 저를 찾아오는데 단호하게 거절하기 힘들어서 적당히 맞장구를 쳐줬어요. 결국 민호는 과도하게 땅 투자를 하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저에게 따지러 왔다가 저에게 꼬리치는 아내를 보고 눈이 돌아서 둘이 몸싸움을 했죠. 그 와중에 아내가 다치게 되고 민호는 경찰에 잡혀갔어요. 저에게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저는 완전히 외면했어요. 결국 민호는 폭행 혐의로 이혼까지 하고 잠적해버렸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폭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민호의 과거 학교폭력 사건들이 연달아 터져나왔어요. 제가 목격했던 그 끔찍한 폭행 사건을 비롯해서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신고를 했던 거예요. 결국 민호는 수배자 신세가 되어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당했죠. 이제야 정의가 실현된 기분이었어요. 그 모든 걸 지켜본 민호의 아들이 예민한 시기에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걸 제가 구해줬어요. 그 아이에게 제가 겪었던 일들을 모두 알려줬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 말이에요.
그 아이는 저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한 짓에 대해 용서를 구했어요. 정말 놀라운 건 그 아이가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그 아이를 다독이며 학교로 다시 보냈어요. 그 아이가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수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민호는 스스로 망가졌어요. 제가 한 건 그저 기회를 만들어준 것뿐이었죠. 그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던 탐욕과 나쁜 성격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이었어요. 어린 시절 그렇게 괴롭히던 민호가 결국 저보다 못한 처지가 되고 그의 아들을 제가 도와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복수가 끝나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면서도 허무했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생각해봤어요. 아마 수희야, 그래도 그 아이는 죄가 없잖니라고 하시면서 민호 아들을 도와주는 저를 기특해 하셨을 것 같아요. 엄마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엄마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장애가 있으셨고 가난했지만 저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만큼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었죠. 지금 저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민호처럼 돈에만 눈이 멀면 결국 스스로 망가지게 되더라고요.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것 같아요. 민호 아들 같은 경우를 보면서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걸 실감해요. 아버지는 그렇게 나빴지만 아이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누구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요즘도 가끔 민호 소식을 듣긴 해요. 여전히 수배 중이고 숨어서 폐인처럼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때는 그 모습을 보며 통쾌해했지만 지금은 그냥 안타까워요. 사람이 그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정상에 올라왔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아요. 특히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좋은 가구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서 많은 가정이 행복해지는 걸 보면 보람을 느껴요. 또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돕는 일도 계속하고 있어요. 민호 아들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죠. 제가 받은 도움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에요. 많은 아이들이 저처럼 혼자 고통받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뿌듯해요. 복수는 완성됐지만 제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남은 인생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시며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밑바닥에서 시작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꿈을 잃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